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덴마크의 크루그를 알아보는 행복한 아이들을 만드는 올바른 교육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안식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두 번째에서는 크루그의 이야기, 세 번째로는 학습 의욕 상실 학생에 대한 한국과 덴마크의 인식 차이, 그리고 네 번째로는 토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첫 번째, 먼저 안식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안식년은 덴마크의 계비어입니다. 인턴십, 아르바이트, 여행,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하는 시간을 일컫는데요.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4, 5년까지 자기 탐색 시간을 갖습니다. 덴마크의 교육평가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 대학생의 86%가 계비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신입생들의 단 14%만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계비어를 선택한 학생들 중 46%의 학생들은 해외로 나갔고 15%의 학생들은 호이스쿨에서 공부를 했으며 88%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크루그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크루그의 성향은 활발하고 사교성이 좋은 학생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좋아했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결국 중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여러 일자리를 경험하며 보조교사 일을 하게 되어서 고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함께 잘 어울리는 재주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청춘 시절 방황하였던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서 교사대학에 진학하여 진로상담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자, 한국 교육과 덴마크 교육의 학습 의욕 상실 학생을 발견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한국의 교육에서는 학습 의욕이 떨어진 학생을 발견할 시 벌을 세우거나 혼내고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덴마크의 교육에서는 의욕 상실의 조짐이 보이는 학생들을 더 유심히 관찰하고 학생들을 혼내며 건의를 세우는 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의욕 상실 전에 개입해 다시 정상 궤도에 서게 합니다. 지나친 목표 지향적 학습 방법은 학교를 오는 것조차 싫어지게 할 수 있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습 동기 유발의 크루그의 발상입니다. 첫 번째로는 실생활 연관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10대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주제를 꺼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는 말이 하나를 허용해야 하는가? 랑 같은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험의 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을 체험할 시에 학교 생활을 되돌아볼 수도 있고 학교가 그리워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후 시간쯤에 많은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인데요. 대신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간단한 퀴즈와 연산 문제를 같은 분명한 과제를 주어 학생들의 에너지 지수가 하락으로 인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끔 의무를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10대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가끔 의무를 해방시켜주고 학교 수업 면제 등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잠을 충분히 자게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학교는 반드시 꼬박꼬박 나오게 해야 합니다. 공동체에 튕겨 고립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과 덴마크의 학업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교육은 지나친 사교육의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부담스러운 사교육비가 듭니다. 그리고 또 지나친 학교열로 인해서 수면이 부족하고 학습 의욕 상실의 주 원인이 되는 성적에 따른 차별이 있습니다. 또한 공부가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지나친 입시 경쟁 분위기, 그리고 학력 차별을 두는 사회적 분위기, 학생들의 행복보다는 대학이 우선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는 반면에 덴마크의 교육에서는 꼭 공부를 잘해야만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실용적인 교육, 예를 들면 다양한 기술이 나의 적성에 맞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덴마크의 토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한국에서는 일단 무조건적인 시험을 위한 암기 공부를 하고요. 또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강의실 수업을 하여서 나의 주장을 펼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틀에 막힌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덴마크에서는 굳이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되고 청중 앞에서 어떤 주제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학에 나가서도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토론이 이 점을 학교에서 가장 쉽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한때 방황한다. 어떤 일이 내 뜻처럼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세상의 종말은 아니다. 크루그가 말하는 올바른 진로 상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로를 정하지 못해 좌절감을 느끼는 학생에게 지금 상태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학생의 계획이나 부모의 기대에 반하지 않는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 가능성 학생에게 얘기할 때 매우 중립적으로 말을 하되 부모에게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더 낫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